시간에 우리 덕후 5월 함께 좀 볼 건데요.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덕후가 3월달하고 4월달, 특히 4월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았었죠. 수업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었고,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고치라라고도 이제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달은 다행히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꼬여 있는 문제는 사실 없었고, 평가원 자료들을 좀 이제 많이 변형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기에 알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항상 피드백 하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찬찬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같이 보죠. 자, 1번에서 지금 항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각 발원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월별 항사 관측 일수 제시가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가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항사 발원지 중국 내몽골 지역, 내륙 지역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항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지권에 있던 흙들이 뭐 해야 되죠?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해오고 다시 가라앉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발원지에서는요 모래먼지를 띄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아니라 상승 기류가 우세할 때 더 잘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황사가 잘 발생하는 계절은요, 주로 봄철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림 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관측 일수가 늘어난 시기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3월하고 5월 이쯤에 모여 있네요. 그래서 가을보다는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발원지에 사막화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모래먼지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황사 발생 일수 또는 관측 일수는 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중위도 해역에서의 해수의 성질을 TS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각각 여름하고 겨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름하고 겨울을 찾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표층 수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선으로 나타내 있는 A를 지금 보게 되면 표층에서 25도씨고요. B 같은 경우는 약 한 10도씨, 11도씨 이 정도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에 해당을 하는 게 여름, B가 바로 겨울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TS도 상에서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염분이 커질수록 수온이 낮아질수록, 즉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뭐 하게 되죠?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시기에서의 형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깊이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수심 10m에서 해수의 용존 산소량, 용존 산소량, 용존 기체,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산소량, 이산화탄소량 기체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뭐죠? 기체의 용해도.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수온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생물은요, 우리 생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온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생물의 효과를 조금 이제 뭐라 그러지,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층 이런 것이 아니라 한 10m 정도 약간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피해 가니까요, 나와 있는 것들로만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 시기 수심 10m를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 A 같은 경우는요, 수온으로 봤을 때 약 한 24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B의 경우는요, 약 11도씨에 해당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을 봤을 때 어디에서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수온이 낮은 B 시기가 A 시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하와이선 부근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속도 편차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은 안 나죠. 여기 기억 있죠. 이 기억이 있는 부분에서 음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느려졌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곳,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크다, 온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지점의 온도를 비교를 했을 때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렇게 온도가 높은 거 뭐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하와이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와이섬에서의 화산 활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판의 경계가 아니죠. 판의 경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열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하와이섬 같은 경우는 판의 내부에 존재하는 곳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태풍의 영향을 받은 A 해역에서의 추정 풍향, 그리고 기압 변화, 탐구활동 일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선 A 지점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태풍이 진행을 하는 경로상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위험 반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추정 풍향 나와 있는데 각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 사실 제가 그 주간지 드릴 때 다 푸셨나요? 네, 주간지 드릴 때 보면은 제 각도로 표시해놓은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좀 뿌듯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실제로 동서남북이라고 하니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각도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나침반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 이렇게 있고 눈금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는 모두 다 회전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이제 사방위 체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북쪽 있고 동쪽, 남쪽, 서쪽 제가 이거 정의를 기억을 하라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동쪽의 정의가 뭔가요?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때 동서남북 배울 때 이제 보통 그렇게 되잖아. 야,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손이 동쪽, 왼손이 서쪽 이렇게 외우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이죠.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떨어진 것을 동쪽, 180도 떨어진 것을 남쪽, 270도 떨어진 것을 서쪽이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정의 자체가 사실은 이 각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풍향을 이제는 봤을 때 340도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 거냐면 북서 계열의 이제는 바람이 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일 3시가 된다라고 하면 177도니까 180도에 가깝죠.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A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이동하는 곳에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향이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340도에서부터 이 사이 값을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역의 경우는 반드시 방위가드 177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한번 위치 잡아서 그림 그려보세요. 지금 저기압 중심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가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불어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역이 들어갈 11일 15시에는 남동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때 풍향 각도로 표시를 하자라고 하면은 90에서 180 사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지금 나와 있는 기압의 변화량을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압의 변화량은 관측 당시 기압, 생성 당시 기압이거든요. 자,
지금 11일 9시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955헥토파스칼이에요. 이것은 뭐와 따른 얘기죠? 생성 당시보다 45만큼 뭐 해줬다? 기압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 당시 기압의 경우는 955에다가 45를 더한 얼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1000헥토파스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 풀었어요.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죠. 자, 태풍의 생성 당시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1000이니까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기압 같은 경우는 90에서 180 사이의 값을 가질 건데 지금 이 EU가 177이 되니까 177보다 작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A역의 표층순, 자, 지금 여기에서 10일하고 12일은 어떤 차이죠? 태풍이 오기 전, 태풍이 지나간 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게 되죠? 발산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한 거야. 해수가 발산을 하죠. 해수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바람에 의한 거, 이거 레크만 소송 잘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저기압이니까 발산을 해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네,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서 해수를 뭐 하게 돼요? 혼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통과를 하고 나면 수온은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온을 비교를 하게 되면 태풍의 통과 전인 10일보다 태풍이 통과하고 난 12일의 수온이 더 낮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자. 5번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 의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이제는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과거나 미래에 이 수치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요, 구성 요소들의 대략적인 비율을 확인을 하고 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뭐 68.3, 26.8,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암흑 에너지가 70%, 그리고 암흑 물질이 약 25%, 그리고 보통 물질이 5%가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수치가 맞는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나가 될 거고, 나가 바로 현재, 그리고 다가 과거 시점인 t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A가 26%니까 얘가 뭐에 해당을 하죠? 암흑 물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B가 4.9%, 약 5%가 있으니까 보통 물질, 그리고 C가 바로 암흑 에너지, 저는 그냥 간만하고 쓸게요. 암흑 에너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우리 옳은 거 찾아보죠. 자, T 시기의 우주의 팽창 속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 속도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고? 시간에 대해서 뭐가 변했는지. 팽창 속도니까 시간에 대한 크기의 변화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크기의 변화니까 팽창 속도는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예요. 그래서 T 시기는 팽창 속도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성 요소의 비율은 바로 나가 될 거고, 이때 가속 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청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암흑 에너지죠. A가 아니라 C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자, 장마 기간 중 어느 날 같은 시간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 그리고 적의 영상 이제 같이 나타나는데, 먼저 영상을 좀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구름띠가요 동서 방향으로 길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상 전선은 어떻게 되죠?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찬 공기 쪽에 구름 있고 강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선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구름띠가 있는 남쪽에 이렇게 걸쳐서 장마 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일기도상으로 옮겨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여기 볼게요. 동경 125도,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기 A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때 장마 전선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선을 잘 보시면 위도 30도 선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30도선 이쪽 부분에 장마 전선이 이렇게 이제 길게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정체 전선은 A하고 B 지점 사이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림에서 정확하게 찾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AB는 30도보다 어디로 가죠? 네, 위도 40도 선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AB 사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C 부근쯤에 위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마 전선이 분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기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선 기준에서 강수현상에 나타난 찬 공기가 있는 쪽에 있는 기단이 오츠크의 기단,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이 북태평양 기단.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기역에서는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에 위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름 최상부의 높이 적의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최상부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어떻게 나타나죠? 네, 밝게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A하고 B를 보자라고 하면은 B에서 다 밝기 때문에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옳은 거 될 거고요.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그리고 북한산 인수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이 곡선을 조금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지하 온도 분포 곡선 나와 있고 이 용융 곡선이 지금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여기 A가 있는 왼쪽에 있는 걸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시작 온도가 약 한 1000도씨 정도가 되고 이렇게 조금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용융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네, 물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점선도 보게 되면 초기에 한 깊이 50km까지는 조금 지나 압력이 커지면 낮아지게 돼요. 그럼 얘도 뭐예요? 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녀석 요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보자. 왼쪽에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압력이 커지면 용융점 어떻게 되죠? 그대로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표면에서는 항상 뭐냐? 두 개가 만나서 얘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자라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것이 용융점이 뭐하죠?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바로 뭐가 되죠? 우리 암석으로 얘기를 하면 현무암하고 화강암 얘기를 했을 때 용융점이 더 높은 게 뭐죠? 그렇죠,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무암의 용융곡선,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하게 되냐면 보통 멘틀의 용융곡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물을 포함했을 때 멘틀의 용융곡선 나와 있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는 바로 이제는 뭐가 된다?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북한산 인수봉 같은 경우는 화강암 지형이죠. 심성암 지형이에요. 용융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현무암하고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이제는 볼 수가 있냐면 얘가 녹은 거다. 즉 A에서 A-의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화강암 같은 경우 지온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 자체로만 그냥 해석하자고 오른쪽은 깊이 변화 없어요. 압력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온도가 높아져서 지온 상승으로 인해서 유문암지 만들어진 거고 화강암이 녹은 거고 그것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억부터 보게 되면 해령 같은 경우는요 상승이 있어요. 해령이나 열점이나 뭔가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그게 어떻게 되죠?
주변에서 작용한 압력 크기가 감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감소로 인한, 다시 말해서 CC 다시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CC 다시 과정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왔다. 열의 공급이 아니라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D급밖에 없죠.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죠. 8번입니다. 지금 별 A, B, C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물리량 이제 나타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표면온도 반지름 광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빈칸을 채울 때,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법론적인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이 되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B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네들이 지는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광도의 경우는 반지름의 제곱하고 비례하고요.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빈칸 먼저 채우고 갈게요. A부터 이제는 보자 라고 하게 되면 A의 표면온도 그리고 이제 태양의 표면온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태양이니까 여기를 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비율을 그대로 이제는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 편의상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비를 사용하는 거는 1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이게 뭐가 되죠? 이렇게 이제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R분의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를 했죠. 태양은 뭐니까 지금 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반지름이요 10이고요. 여기 루트 10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겠죠. 숫자가 더럽네요. 숫자가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때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1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광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태양의 광도에 대한 B의 광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얘는 뭐라고요? 어차피 1이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면 온도가요 2고요. 반지름이 5네요. 그래서 5의 제곱에다가 B의 4제곱. 그러면 100, 400 되겠네요. 광도 여기 400 채워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C도 봅시다. 네,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직 초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직 개념을 안 한 학생들도 혹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 온도가 2고요. 얘 제곱 들어갈 거고 여기 루트 10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4분의 루트 10으로 채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 보기 보면서 우리 옳은 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다. 우리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죠. 뭐로 구분해야 되냐? 이 앞에 붙어 있는 거. 단위 시간 동안의 방출하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광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슈테반 볼츠만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슈테반 볼츠만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시간 t 4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온도만을 비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의 온도를 이제 봤을 때 얘는 1보다 작고 그리고 2가 되니까 이 수치를 비교를 하게 되면 A가 가장 작을 거고요. B하고 C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니은 가보죠. 우리 반지름의 비교를 합시다. 반지름 이제는 가장 큰 거는 A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약간 루트 10이 얼마죠? 5, 20. 그래서 B가
그리고 네, C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옳은 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는 D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절대 등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하려면 뭐를 보셔야 되죠? 네, 광도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라고 하는 숫자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두 등급 차이가 5등급 차이보다 작냐 크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도 몇 배 차이가 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네, 100배 차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이제는 봤을 때 A하고 B의 강도를 보자라면은 A의 강도를 상대 강도 10 그리고 B의 강도를 400이죠. 즉 얘네들의 밝기 차이는 네, 4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급 차이는 5등급보다 뭐 할 수밖에 없죠? 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40배 차이면은 약 몇 등급 차로 얘기할 수 있냐? 뭐 4등급 차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풀면서 이거 쓴 학생은 없기를 바래요. 포그슨 방정식 있죠? 없으시죠? 이런 숫자 되게 이상한 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것은 5등급 나와 있을 때는 100배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네, 니은이고요.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죠. 9번입니다. 자, 태적구조 가나다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퇴적된 후 지층이 역전된 거, 역전된 모습을 나타내는 A는 바로 나가 될 거고요. 퇴적된 후에 퇴적물의 표면이 대기 노출된 적이 있다. 그럼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갈라진 틈, 번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C에 해당을 하는 것이 점이층이 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B는 다가 될 거고요. 이때 자 A 나의 경우는요 육상환경에서만 형성되나요? 아니죠. 사층리 같은 경우는 얕은 물 밑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얕은 물가, 얕은 호수, 얕은 뭐 대륙북 이런 데서 해양 환경에서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구조 이것은요 층리면 우리가 지층 이거 요즘은 구분 다 하시죠? 네, 지층이 있을 때 층리면에서 볼 수 있다. 층리면이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죠. 여기 가려진 이 부분. 그래서 층리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세트가 있죠? 연은하고 건염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는 층리면에서 관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될 거고요. 자, 다음 10번 넘어가 보죠. 자, K사와 세이퍼트의 스펙트럼. 자, K사하고 세이퍼트. 우리 항상 이 특이 은하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각각의 은하들을 구분하는 키워드 기억을 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K사에서의 중요 키워드는 적색 편이가 크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에서의 키워드는 스펙트럼 방출선이 넓다. 그런데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K사의 경우도 수소 방출선이 어떻게 나요? 폭이 넓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키워드는 뭐다? 적색 편이. 그래서 K사하고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을 때는 뭐를 먼저 찾아라? 항상 K사 먼저 적색 편이가 큰 걸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가가 K사가 될 거고 나가 바로 세이퍼트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은하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요, 적색 편이가 크다, 그만큼 빨리 멀어지고 있다, 더 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각각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 K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죠? 하나의 점처럼 점상으로 관측이 되게 되고요. 세이퍼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의 형태. 그래서 나선 은하의 약 2% 정도가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성 은하, 여기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파 은하를 포함한 이 세 가지 활동성 은하의 경우는 중심에서 굉장히 커다란 거대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죠. 11번입니다.
자, 위도에 따른 평균 해면 기압 그리고 일일 평균 강수량. 자, 위도에 따라서의 이 해면 기압을 보면은요, 적도 부근을 볼까요? 뭐 중위도를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열대 수렴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해면 기압은 낮고요.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죠. 뭐 아니면 아까 얘기해서 뭘 봐도 중위도를 보셔도 돼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고압대가 만들어지니까 해면 기압이 높고 강수량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A하고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A가 바로 해면 기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가 바로 이를 강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적도 해역에서 표층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수렴하나요? 아니죠. 여기 뭐 일어나는 것이죠? 적도 용승이 일어나요. 적도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해수면의 높이가 뭐했다? 낮아졌다는 의미가 되죠. 해수면 높이가 왜 낮아졌나요? 지속적으로 부는 이 무역풍에 의해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적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해수가 뭐하게 되죠?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도 형승을 생각을 하면서 빨리 가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적도 그려놓고 보시면 되죠.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의 경우는 남동무역풍, 그리고 각각 에크만 수성을 보게 되면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 방향 이렇게 에크만 수송, 그리고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 그러다 보니까 적도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한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극 순환 해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생기게 되죠?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그래서 남반구에서 편서풍지대 위도 약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기역을 보게 되면 30도에서 60도 흐르고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기억하고 티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현재 위치 그리고 각각 고지자기 위치. 그런데 이때 지금 보게 되면 지리상의 난가, 이거는 기출 문제죠, 여러분들. 그리고 A의 위치를 이제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각각 얘네들 판단을 해 봅시다. 자, 5억 년 전에 위치를 보세요. 5억 년 전에 지자기 남극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남반구하고 북반구를 이용을 할 때는 사실 뭐가 편하냐면 숫자 계산이나 아니면 적도로 옮겨주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A의 위치를 이제는 보자. A의 위치는 약 어디에 있냐면 대략적인 것만 보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5억 년 전에 지자기 남극의 위치는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약 북위 50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점과 이 지자기 남극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이 떨어져 있느냐? 약 60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극에서 60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바로 뭐가 되죠? 위도 약 30도 부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각도 떨어지는 각거리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적도가 없을 경우는 극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같은 경우는 90 마이너스 극과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60이니까 30도 부근. 그런데 얘가 뭐라고요? 지금 지리상의 남극이에요. 남극과 30도, 남극에서부터 60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남반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역하고 니은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거. 복각의 절대값, 즉 복각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각의 크기는 항상 뭐를 보시면 돼요? 위도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위도로 가게 되면 복각의 크기는 커져요. 고위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극하고는 가까워진다, 적도하고는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4억 2천만 년 전과 3억 년 전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거리로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게 바뀌면 안 되죠. 북반구, 남반구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 각거리를 볼게요.
어차피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도 남반구에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굉장히 작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남반구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건 뭔데 오히려 90도 이상이 차이가 나서 위도를 적게 한다. 그러면 아마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단순하게 각 거리를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때는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남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극과의 거리가 3억 년 전이 어때요? 네, 더 가까워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위도를 비교를 했을 때 3억 년 전이 더 고위도에 있다. 그래서 복각의 절대가 크기는 니은이 더 크다, 기억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적도에 가까운지 뭔지, 적도에 가깝다. 이 얘기는 극과 거리는 뭐 하는 거죠? 멀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 건 항상 뭐 생각하라고요? 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극과의 거리를 이제는 봤는데 극과 멀면 아까 적도하고 거리가 어떻다고요?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극하고 거리는 지금 이제 뭐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 극하고 거리가 이제 80도인 곳하고요. 그 다음에 110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적도에 더 가까운 거는 뭐죠? 얘죠. 왜냐면 얘는 위도 10도에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 90을 넘어버렸잖아요. 90을 넘어버리니까 반구가 바뀌었죠. 남반구에서 북반구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위도 20도니까 그럼 이때 극과 거리가 더 가까운 건 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가봅시다. 1억 7천만 년 전과 2억 5천만 년 전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때 얘 90도 안 돼요. 남반구에 있어요. 역시 1억 7천만 년 전 네,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1억 7천만 년 전이 지리상의 남극과 더 거리가 멀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촉도 어떻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 7천만 년 전이 2.5억 년 전보다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길이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죠. 아마 정답은 5번일 거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가죠.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상대적인 밝기 변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고요. 그 다음에 원계도 공전하고 시선 방향하고 나다나다 가장 기본꼴로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각각 보기하고 맞추면서 하나씩 이제 찾아볼 건데요.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이건 뭐 하면 돼요?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언제? 이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스케일만 조금 더 바꿔놔도 약간 낮긴 합산돼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가가 나보다 짧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행성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반지름 비교할 때는 뭐를 보시면 되죠? 광도 변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도 변화의 경우는요. 별의 단면적에 대한 행성의 단면적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별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조건?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광도 변화비를 보게 되면은 반지름의 변화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행성의 반지름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행성의 반지름의 비율 이거를 찾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얘네들이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가에서 광도 변화 그리고 나에서 광도 변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가에서 광도 변화가 나타난 것은요. 상대적인 변화가 지금 어떻게 나냐면 0.001이죠. 1분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0.0 빼기를 좀 잘못하네요. 0.00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0.4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식현상의 경우는 도플러 효과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도플러 효과는 항상 어떻게 풀자고요? 사인 곡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됐을 때 중심 별의 시선 속도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사인 곡선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중간, 이 구간이 바로 뭐가 나타나는 구간이야? 식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얘 딱 반 갈라요. 이 중심이 됐을 때가 바로 시선 속도가 0인 이 지점이 되고요. 이 이전에는 뭐가 나타난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이 이후에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시기는 청색 편의가 아니라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질량이 다른 주결성의 내부 구조 그리고 이제 각각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결성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은 둘의 질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의 경우는 중심에서 대류 복사 그리고 나의 경우는 핵 복사 대류. 그래서 질량은 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결성에서의 가의 질량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제한 모든 것들이 다 물리량이 어때요? 카가 더 크죠.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내부 온도도 역시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별의 중심에게서 핵융합 반응이 멈춘대요. 우리 여기 주결성 같은 경우는 크기가 거의 달라지지 않는 정력학적 평형 상태죠. 그래서 정력학적 평형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바깥으로 팽창을 하려는 기체압, X레지 기체압일 거고 그리고 안으로 수축을 하려는 Y 이 크기가 어때요? 네, 같아요. 중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복사압이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줄어들어요? 팽창을 하는 X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중심 핵은 뭐 하게 되죠? 수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주계열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 둘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정답 4번 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네, 현생 누대를 A에서 D 시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A에서 D 4개가 나왔다라는 이것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낚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아니라 뭐를 나누면 현생 누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고중신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무척추 동물이 등장을 한 이 D 시기가 이제 고생대 초가 될 거고요. C를 이제 보게 되면 양서류 있고요. 그리고 어류가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가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치식. 그러니까 C도 뭐예요? 역시 고생대요. 다만 고생대 말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보게 되면 포유류가 등장을 하는 시기 중생대, A가 신생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기역 같은 경우는 딱 고생대 때 출현을 하고 어떻게 돼요? 고생대 때 사라져요. 그래서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저거일 것 같아요. 삼엽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현생누대 중 해안선의 총 길이 해안선의 길이는 뭐와 관련이죠? 대륙의 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다 뭉쳐지게 되면 초대륙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안선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 대륙의 수가 Y일 때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것은 X가 아니라 Y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된대. 초대륙이 만들어진 시기죠. 그래서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 그러니까 BC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죠. 16번입니다. 16번으로 이제는 가면은 얘가 왜 안 넘어가죠? 자, 16번 볼게요. 이게 좀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해요. 자, 지금 이제는 허블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외부의 거리, 후퇴 속도의 관계 그래프를 보니까 서로 비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허블 법칙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허블 상수의 경우는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되죠. 아무거나 잡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20메가파섹 떨어져 있을 때 후퇴 속도가 1400km/s다. 그래서 허블 상수 같은 경우는 70km/메가파섹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각각 은하 A와 B의 편의가 제시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A와 B가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도를 계산을 할 때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편의와 광속의 곱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허블 상수와 거리의 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의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적세 편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70이고 30이니까 후퇴 속도가 2100km/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속이 3 곱하기 10의 5km/s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A의 적세 편의 같은 경우는 21이니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계산하면 되죠? 알파선의 기준 파장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람다 제로라고 쓸게요. 람다 제로고 이때 얘가 4.2. 이것이 얼마가 된다?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래서 람다 제로 같은 경우는 6이죠. 그래서 600 나노미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고유 파장이 서로 같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할게요. 지금 파장의 변화량은 적색 편의하고 비례하겠죠. 동일한 고유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비율을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 나의 계산이 문제구나. 2.1이니까 2대 3이죠. 그래서 거리가 2대 3이 될 거예요. 2대 3이 되니까 얘가 뭐 45 되겠죠. 2대 3이 될 거고 허블 법칙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후퇴 속도도 어떻게 되죠? 2대 3의 비율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후퇴 속도가 2.100이고요. 2대 3이니까 여기다가 얘 반절 더하면죠. 1050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150km/s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네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죠.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엘니뇨와 난방 진동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 그리고 난방 진동 지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난방 진동 지수 밑에 지는 문제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타다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죠. 타이티 해면 기압에서 다윈 해면 기압을 뺀 편차로 나눈 값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난방 진동 지수가 플러스가 되는 기억 시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죠? 타이티 해면 기압이 높고 다윈의 해면 기압이 낮은 시기 바로 라니냐 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가 되는 자, 타이티 부분에서 상승 기류 원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해역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태죠. 그래서 니은이 엘니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면 엘니뇨 시기에 C에서 측정한 수온 편차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는요 엘니뇨 시기가 되면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이거 기억하자 했죠? 우리 평상시 엘니뇨 그 다음에 라니냐. 그래서 엘니뇨 아시죠? 다 뭔지?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더 따뜻해지게 돼요. 그래서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더 높아서 양의 값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의 혼합층 두께 이게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엘니뇨 시기가 가장 두껍고요. 라니냐 시기가 가장 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시기가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서태평양의 적도 해역에서 구름의 양은요 따뜻해지는 시기 언제죠? 좀 많아진 혼합층이 두꺼워질 라니냐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시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 4번이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자, 현재와 A 시기의 공정 궤도 그리고 자전축의 방향 지금 이제 세차 운동하고 20률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현재 지구가 기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기역의 위치가 태양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그래서 원일점이 될 거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는 원일점에 위치할 때 계절이 뭐가 되죠? 네,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37도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이거는 이제 고도하고 관련이 있죠. 바로 이제 자전축 기울기를 지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계절로 바로 갈게요. 우선 북반구를 생각을 해보죠. 니은하고 디귿 북반구죠. 북이 37도니까. 그러면 현재를 지금 노란색으로 쓸게요. 니은하고 이제는 디귿을 이제는 비교를 하게 되면 현재 니은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원일점이잖아요. 여기다가 쓸게요. 현재 여름이고요. 그리고 여기 단축 위로 가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 공전하니까 가을이 돼요. 그런데 지금 A 시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전축이 어떻게 됐죠? 90도 회전을 했어요. 즉 6,500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우리 이거 6,500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6,500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딱딱 끊어서 다음 계절로 이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여름이었어요. 원일점이. 그럼 니은은 다음 계절로 가니까 계절상으로 봤을 때 북반구에서 가을 될 거고, 디귿의 위치를 하고 있을 때 뭐가 되죠? 원래 가을이었으니까 다음 계절 겨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요, 당연히 언제가 더 많아요? 가을이 더 많다. 즉 니은이 더 많고 디귿이 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교차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교차도 하나씩 이제는 판단을 해보죠. 거리를 여름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름이 앞에서 뭐 겨울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 남반구 중위도는 여름이 현재가 뭐가 되죠? 현재 어디에 있을 때냐면 근일점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A 시기가 되면 6,500년 지났으니까 근일점에서 어디로 가죠? 네, 얘가 단축 위로 가요. 단축 부근으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항상 어디? 근일점. 현재 여름이 더 뜨겁고 A 시기 여름 좀 더 서늘해져요. 여름의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럼 겨울 기온은 어떻게 되죠? 네, 더 높아질 거예요. 20년이 달라져서 지금 단축과 근일점. 그래도 단축은 어때요? 항상 근일점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 있는 이 시기가 여름철 기온이 높다,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 그리고 산출되는 뭐 원소 이렇게 분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를 이제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생성 순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연령이 많은 P에서부터 이제는 Q로 가는 어떻게 돼요? 어리고 여긴 역점 없네요. 그래서 먼저 B가 쌓였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관입을 하고 A가 쌓인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 퇴적 속도부터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항상 속도는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시간 해당하는 거 연령이죠. 그리고 얼만큼 쌓였느냐? 두께. 그러니까 여기선 PQ 이게 이제 두께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연령분의 두께니까 이게 바로 뭐와 똑같냐면 기울기의 역수예요. 그럼 지금 A 구간과 B 구간에서를 이제는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더 작은 게 뭐죠? P가 더 작아요. 그래서 퇴적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단층 F'이 환갑력을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뭐 상반 하반인데 귀찮잖아. 좀 그런가요? 귀찮잖아. 자, 지금 여기를 볼게요. 그냥 바로 나를 갈게요. 단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이 지금 위고요. 얘가 아래죠. 자, 아래에 있는 녀석이 위에 있는 것보다 지금 나이가 어때요? 원래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 나이가 항상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층보다 더 연령이 어린 층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이거 자체만을 보고도 뭐 판단할 수 있어요? 역전이 일어났네요.
단층이 있는데 역전이 있대요. 뭐죠? 네, 역단층이죠. 점단층은 역전된 층 안 나타납니다. 습곡이나 습곡에서 횡하습곡 그리고 이제 역단층에서는 뭘 볼 수 있다? 생성 순서가 뒤바뀌 역전이 일어나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보고서 여기는 행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X의 이제 반감기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X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X하고 자원수 그냥 X'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들의 이제 비율을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3개, 9개. 너무 멋지네. 1대3이죠. 그래서 반감 횟수는 2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 암석의 그런 나이는 뭐가 되느냐? X 반감기의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B하고 A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령을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B의 최소 연령 1.5억보다는 뭐 해야 돼요? 나이가 더 어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A보다는 나이가 어때죠? 많아야 돼요. A의 최대 연령이 1.2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때 X의 반감기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0.6억에서 그러니까 6천만에서 뭐가 되죠? 0.75 사이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5,500만 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자, 주계열성의 외계 행성계 XYZ 생명 가능지대 그리고 이제는 각각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심별을 어떤 제한 조건을 줘서 주계열성을 줬어요. 그러면 역시 별들의 물리량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일단 판단이 가능한 게 이 G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워요. 가깝고 폭도 좁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질량, 어떻죠? 별의 질량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X하고 Y를 이제 비교를 해 볼 건데 여기서 시지름이 클수록 겉보기 밝기가 밝다. 이거 요번에 수특에서 이거 못 보고 틀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시지름 보이는 크기죠. 그래서 보이는 크기가 크면 더 밝게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 X 같은 경우는 V 필터로 보는 게 더 잘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B등급이 V등급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B-V 값, 이 색지수가 뭐가 된다? 양의 값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를 판단을 해보자 라면은 B에서는 밝게 보여요. B등급이 V등급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B-V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결국 표면 온도는 색지수가 작은 Y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뭐죠? 네, 주계열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물리량, 질량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Y의 질량이 가장 클 거고, 그리고 X, G의 순서. 근데 질량뿐만 아니라 광도 또한 역시 어떻다? 이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행성의 표면 온도는 Y하고 G를 비교하자 라고 하게 되면은 네, G가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억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가장 큰 외계 행성群은 Y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에 나와 있는 이 미지수들을 저는 보는 건데, 지금 먼저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 있어요?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니까 디귿에 보면 옆에다가 쓸게요. 디귿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5.1하고 9.6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기억하고 니은은 생명 가능지대 누구죠? X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폭은 뭐와 관련이죠? 네, 질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X는 이 중간이기 때문에 폭이 이들보다는 뭐야 돼요? 좁아야 되고 이들보다는 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니은하고
기억의 차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이들을 비교하자면 G보다는 커야 되니까 2보다는 크고 뭐가 돼야 된다? 얘네들 또 빼기네요. 4.5죠. 이렇게 범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디귿 마이너스 그다음에 니은 기억 얘네들이죠. 이걸 좀 보자 라고 하게 되면 디귿의 최대값이 뭐가 되죠? 9.6. 아니면 이거 뭐 바꿔가지고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되죠. 이렇게 가셔도 되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다. 그래서 작다가 나니까 최대값이 되는 게 이제 바로 뭐가 되죠? 그대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디귿 그다음에 니은 플러스 기억. 이것은 항상 7.6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수학을 잘하실 텐데 수학이라고 해야 돼 산수.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저보다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가 5월 덕후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짧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피드백이다라는 거. 그래서 피드백 정리 잘 하시고요. 저하고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